서울에 위치한 어느 한의원 원장실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난 후 치료가 끝난 듯한 이 여성은 원장으로 보이는 사람의 바지를 잡고 오열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여성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 주변의 감동적인 사건, 사연을 들려드리는 감동 뉴스입니다. 해당 사연은 말레이시아인 나피아 씨의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 사는 나피아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두 딸과 함께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한국에 다녀온 뒤로 완벽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왕족의 피를 이어받은 공주인데요. 하지만 사람들이 제가 못생긴 공주라 다른 나라에게 소개하기 부끄럽다면서 제가 왕족이란 사실을 대외비로 하자고 하는 바람에 아무도 제가 공주라는 걸 모른답니다. 처음엔 저도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자존심도 무척 상하는 일이었기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강하게 이야기했지만요. 선대 왕족들은 채통 없이 코를 훌쩍거리고 코맹맹이 소리내는 못생긴 공주를 공식 석상에 내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통과 채통을 중시하는 곳이라 이미지는 꽤나 중요했죠. 말레이시아 다른 공주들을 보면 누가 봐도 빼어난 외모의 품격이 절로 흐른답니다. 다른 나라 공주들도 마찬가지죠. 전 정식 계통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연한 왕족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의무가 있었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공주들과 달리 제 외모는 남들 보기 부끄러울 정도였죠. 제 코가 삐뚤어져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뛰어놀다가 넘어졌는데 당시에는 아무렇지 않았답니다. 그저 많이 아팠는데 피도 나지 않았고 멀쩡해져서 금방 다시 뛰어놀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어렸을 땐 그 누구보다도 우뚝한 콧날을 자랑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코 모양이 삐뚤어지면서 결국 휘어진 채 자리 잡았죠. 처음 본 사람들이 놀라는 걸 숨기지 못할 정도로 너무도 티나고 못생기게 삐뚤어져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왕족의 이름도 못 올린 것은 아니었죠. 바로 시도 때도 없는 훌쩍거림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엔 코가 자주 막혀 코맹맹이 소리가 났고 또 어떤 날엔 콧물이 줄줄 흘러서 훌쩍거리고 있었어야 했죠. 왕궁 의사는 말레이시아의 기후변화와 꽃가루로 인해 생기는 병이라면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불치병이라고 했는데요. 약을 먹으면 그 잠깐은 괜찮아질 뿐 다시 재발하는 병이었죠. 매번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콧물과 코막힘 때문에 손수건을 항상 소지하고는 다녔지만 코맹맹이 소리까지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궁에서 제가 못생긴 탓에 푸대접을 받아 매일같이 울고 있다는 소문까지 날 정도였죠. 이렇게 소문의 중심이 되고 논란이 되다 보니 점차 누군가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신분도 신분이다 보니 그 파급력은 더욱 대단했던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저는 공주 신분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제 재산은 고스란히 남겨주더군요. 그 이후 전 평범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고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경영 수업을 토대로 의회에서 신분을 철저하게 숨긴 채 일하기 시작했죠. 나이가 많고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은 제 정체를 알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제가 공주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기에 열심히 일하고 나라 전반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힘쓰며 일했죠. 예전엔 말레이시아 여자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최근엔 점차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딸들이 태어났고 육아와 아이들 양육을 위해서 일을 잠깐 쉬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꽤 재밌더군요. 전 일을 할 때 나라 사정만 보기에 바쁘고 때론 지쳐서 다른 것들에게 관심을 둘 생각을 하지 못했답니다. 새로운 것을 싫어했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하지만 아이들은 다르더군요. 그 누구보다 지루한 것을 싫어하고 항상 색다른 것에만 관심이 가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중 저희 딸들이 가장 푹 빠져 있었던 건 동양의 한 나라였죠.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 한국을 저희 두 딸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 말레이시아에선 K-팝 열풍이 식을 줄 모르고 날이 갈수록 활을 타고 있고 어김없이 저희 딸들 방에도 한국 가수들의 얼굴이 잔뜩 붙어 있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가장 열광하고 있는 가수는 단연 BTS죠. 한국어로 되어 있는 노래를 한 구절도 막힘없이 모두 외우고 부르며 춤까지 따라 춘답니다. 작년엔 한국 아이돌 가수가 말레이시아로 공연을 온 적도 있었죠. 덕분에 아이들은 평생 꿈만 꿔왔던 K-팝 공연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무척 행복해했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자 전 다시 의회로 나가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말레이시아 의회에서도 한국은 큰 이슈였는지 한국과 더욱더 활발한 수교를 하기 원했습니다. 해외를 나가는 건 남자들 몫이기에 저는 그저 나라 안의 일만 해결하기에 바빴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미국을 한번 다녀오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 수업을 받아왔던 터라 영어 회화는
의회 사람들 중에서 제가 제일 잘했거든요. 국책사업 회의가 미국에서 잡혔는데 통역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해외 출장 때 함께 다니던 통역사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해외를 나가지 못하기에 저에게 통역을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나라를 위한 일이니 알겠다며 급하게 미국을 갈 준비를 마치고 남편에게 아이들을 부탁한 뒤 미국으로 향했죠. 말레이시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에 차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던 것도 잠시 숨을 쉬기 너무 힘들었죠. 코막힘 증상이 미국에 와서 더욱 심각해진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 가득한 매연 때문인 듯 했죠. 거기에 추운 날씨까지 한몫했답니다. 말레이시아의 겨울과는 차원이 다른 추위였죠. 통역을 해야 하는데 훌쩍거림이 시작되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발음을 못 알아들을까봐 걱정이었죠. 혹시나 제 코가 휘어진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놀랄까봐 마스크까지 했는데 코가 막히자 답답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내렸답니다. 저는 걱정되기 시작했죠. 저 외모와 발음 때문에 사업이 성사되지 않으면 그나마 의회에서 일하는 것도 잘리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코를 훌쩍거리고 있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동그란 통 하나와 캔디처럼 생긴 걸 건넸습니다. 이걸 코에 바르고 먹으면 코가 뚫리고 상쾌해질 것이라면서 저에게 써볼 것을 권했죠. 자신도 비염 때문에 꽤나 고생하는데 이 연고를 바르면 훨씬 더 나아진다면서요. 제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대하자 자신 코에 바르고 캔디를 하나 직접 먹더라고요. 그리고 상쾌한 표정을 지어 보였죠. 의심의 끈을 놓지 못했지만 일단은 급한 상황이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살짝 손끝에 묻혀서 코에 바르니 캔디를 먹으니 답답하게 막혀있던 코가 뻥 뚫리더니 멍해졌던 머리까지 상쾌해지더군요. 신기한 약이었습니다. 회의 시간 내내 그 연구에 대해서 무척이나 궁금했고 저를 오랫동안 괴롭힌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한 줄기 빛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회의가 끝난 뒤 전 제게 연고와 캔디를 준 여성을 붙잡았고 이게 대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요. 한국에서 가져온 연고와 통비단인데 비염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여성은 한국에서 온 이지영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도 비염 때문에 여간 고생이었는데 이 연고와 캔디를 알고 난 뒤로 괜찮아졌다고 했죠. 지영 씨는 일정이 괜찮으면 함께 한국으로 가볼 것을 권유했답니다. 지영 씨가 건네준 연고와 캔디 덕분에 회의까지 무사히 잘 끝낸 뒤라 뒤에 일정은 개인적으로 보낼 수 있었기에 혜지 씨와 함께 바로 다음날 한국으로 넘어갔죠. 미국과는 조금 더 다른 느낌의 풍경이었습니다. 크기만 한 고층 빌딩만 가득한 거리 대신 한국은 어느 곳을 가도 푸른 나무들을 볼 수 있었죠. 지영 씨는 저를 데리고 자신이 다니던 병원으로 향했죠. 들어가자마자 병원 특유의 알코올 냄새가 아닌 처음 맡아보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는데요. 기분이 나쁜 냄새가 아닌 몸이 편안해지는 냄새였습니다. 여긴 한국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는 의학 기술을 행하는 한의원이라고 했답니다. 사람 몸에 부담을 주는 약을 쓰는 게 아닌 사람 체질에 맞는 의술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해 주었죠. 자신도 여기서 침을 맞고 한약을 먹으면서 비염을 거의 다 치료했다고 했습니다. 비염은 면역력 문제라 한약을 먹으면 떨어진 면역력을 보강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한의원 선생님은 제 비염의 원인은 면역력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삐뚤어진 코에 있다고 한 것이죠. 코를 교정하면 아마 비염 증상이 훨씬 나아질 것이고 이후에 한약을 먹으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 했는데요. 한의사는 자신이 소견서를 써줄 테니 근처 이비인후과를 가보라고 권유했답니다. 지영 씨는 자신이 함께 가겠다면서 걱정하지 말고 가자고 했죠. 이비인후과 선생님은 제 코를 보더니 어렸을 때 넘어지면서 다친 코뼈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휘어져서 자리를 잡은 것 같다며 수술하면 충분히 괜찮아질 것이라 했습니다. 덜컥 수술을 받기엔 겁이 났던 저는 남편에게 딸들과 함께 한국으로 오라고 연락했고 다 함께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수술대에 올랐죠. 그리고 1시간 뒤 무사히 수술을 끝마치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당일 퇴원해도 된다면서 병원에서 내보냈는데요. 마취까지 했던 큰 수술이었는데 하루 만에 퇴원이라니 너무도 이상했죠. 그리고 솜을 낀 상태로 퇴원했습니다. 냄새는 맡을 수 없었고 너무도 답답했죠. 혹시나 사기를 당한 게 아닌가 걱정이 들 정도로요. 다음날 소독을 위해서 병원에 들렸고 솜을 빼는 순간 엄청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피는 더 이상 나지 않고 있으니 잘 아물기만 하면 큰 걱정할 것 없다며 다음 주에 실밥을 풀자고 했죠. 저는 무척이나 심각한데 수술이 잘 되었다고 말하는 의사가 영 믿음직스럽지 않았습니다. 냄새를 맡지 못하니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를 정도였죠. 제 남편과 아이들은 신나게 한국 음식을 즐기고 한옥마을도 구경하고 왔다고 자랑했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저처럼 비염이 있는 아이들과 남편을 데리고 지영씨가 소개시켜준 한의원을 갔죠.
다행히 저처럼 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며 침을 놔주고 체질에 맞는 한약을 처방해 주었답니다. 손목에 손가락을 대는 걸 진맥이라고 했는데 체질에 따라 약을 지었으니 절대로 남의 한약을 먹어선 안 된다며 이야기하셨죠. 코에 침을 맞고 온 남편은 코가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이라며 상쾌한 공기를 실컷 마실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까지 했답니다. 한약이 쓰다며 먹기 싫어했지만 그래도 뒷맛이 달콤한 맛이 올라온다면서 신기하기도 했죠. 일주일 뒤 드디어 실밥을 풀기 위해서 병원에 방문했답니다. 그 사이 확실히 코막힘도 줄었고 숨쉬기도 편해졌죠. 처음에 의심했던 것이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코 한쪽으로만 숨을 쉬던 몇 년간 코맹맹이 소리를 들으며 품격 떨어진다고 공주로 활동도 못했던 저는 수술 후 더욱더 자신감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죠. 의사 선생님께 너무도 감사하다는 인사 전할 때 병원 한쪽에 걸려있던 명패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부활동을 하고 있다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 500만 링깃, 한국 돈으로 15억 원 기부 서약서까지 썼죠. 비록 왕족의 이름을 못 올렸지만 이렇게 쓰여질까 봐 제 몫의 왕족 재산이 저에게 온전히 넘어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곤란했던 상황에서 한국인 지영 씨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아마 나라에서 쫓겨났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친절한 한의원 선생님 덕분에 제 코도 수술 받을 수 있었고 남편과 아이들 비염도 나아가고 있었기에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나마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한약을 주문해 지금도 꾸준히 복용 중이죠. 덕분에 저희 가족 비염은 온전히 완치되었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한국과 관련된 외국인의 특별한 사연을 들려드리는 감동뉴스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영상 아래 댓글이나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